나는 15년차 노동 변호사다. 노동자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란 나는 어릴 때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 엄마는 우리처럼 가난한 집에서 몸뚱이 하나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셨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가족 생계를 위해 진 1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곳에선 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무기로 사용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빚을 갚고 로펌을 나온 후 나는 노동 변호사의 길로 뛰어들었다. 15년간 많은 노동자들을 무상으로 변호하며 활동가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소방수 역할을 하는 직장갑질 119를 만들었다. 비서에게 밥을 떠먹여달라고 하는 사장, 집에 와서 청소하게 하는 상사 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을 접했다. 노동자 편에 서서 싸워서 이기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내가 직장갑질 119에서 받는 월급은 100만 원으로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하는 매 순간 심장이 뛰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싸우고 싶었다. 아파트 경비원, 핸드폰 판매원, 택시기사 등 수많은 노동자들을 만났다. 그중 김세연 씨는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26살 여성이었다. 세연 씨는 2019년 한 골프장에 입사했다. 이 골프장에는 캐디 100여 명과 이들을 통솔하는 캐디 대장, 캡틴이 있다. 캡틴은 평소 김세연 씨를 자주 혼냈다. 세연 씨를 돼지라고 부르는가 하면 가족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줬다. 2020년 7월, 세연 씨와 기숙사 룸메이트의 마찰이 있었는데 그 문제로 캡틴은 세연 씨를 심하게 혼냈다. 그 후 세연 씨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졌다. 많이 울었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몇 차례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며칠 후 캡틴이 세연 씨를 또 한 번 호되게 혼낸 날, 세연 씨는 울면서 뛰쳐나갔고 그날 저녁 회사 인터넷 카페에 글을 남겼다. 캡틴님께 불합리한 상황에서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제발 들어주세요. 어리니까 얕봐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밑바닥까지 망가뜨려 주신 건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연 씨가 올린 글은 20분 만에 삭제되었다. 세연 씨는 카페에서 강퇴당했고 근무 편성표에서도 이름이 빠졌다. 해고였다. 그 후 세연 씨는 회사에 물건을 반납하러 갔다가 캡틴에게 또 심하게 야단맞았고 집에 돌아가 번개탄을 피웠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세연 씨의 언니 김세희 씨는 세연 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세연 씨가 휴대폰에 쓴 일기를 발견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과 캡틴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었다. 세희 씨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동생의 일을 신고했지만 이런 결과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맞는데 골프장 캐디는 특수고용 노동자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이상한 결론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지만 사업자로 취급되는 노동자를 뜻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 세희 씨는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세희 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볼 것을 제안했다.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 다행히 세연 씨는 본인이 당한 일들과 그로 인한 감정을 핸드폰 일기장에 남겨두었다. 내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자주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증거가 없다면 일기라도 적으라는 것이다. 사실을 기록한 일기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세연 씨의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거절한 사람이 다수였지만 용기를 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증언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회사는 세연 씨가 개인 사업자라서 회사와 무관한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에 대한 반박도 해야 했다. 그런데 사실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캐디는 누구보다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맞았다. 캐디들은 근무 편성표에 따라 출근해야 했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벌점을 받았다. 벌점이 누적되면 경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경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캐디피도 없었다. 이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소견을 모았다. 캡틴이 세연 씨는 개인적인 우울증 때문에 죽은 것이라 주장했기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세연 씨가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신과 교수의 전문가 소견서도 받았다.
그렇게 1심에서 작성한 준비 서면 분량만 A4용지 200쪽이 넘었다. 몇 차례 선고 연기 끝에 21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는 세희 씨와 방청석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세연의 어머니에게는 김세연이 살아있었더라면 향후 벌어들였을 소득의 상속분과 청구한 위자료의 각 절반을, 원고 김세희에게는 청구한 위자료의 절반을 지급하라. 나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재판부가 캡틴과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캡틴과 회사는 항소했다. 항소는 기각되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판결문이 올라왔다. 골프장 캐디는 특수 형태 근로자로 사업주인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 보조원이었던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드디어 법원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거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도 포함되었다.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웠지만 대단한 진전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다. 여전히 사회가 배제하고 정치가 외면하고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싸운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안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노동을 한다면 누구나 읽어야 할 책.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